자, 그럼 암 통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좀 질문을 드릴게. 이제 뭐 18보험을 하면서 질문들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웬만한 뭐 대답들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많이들 다시 물어보시고 헷갈려 하시는 게 고액암, 일반암, 여기까지 또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아, 고액은 돈이 많이 드는 거구나, 뭐 이런 건데, 그 밑으로 제자리 종양,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여러 가지 또 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는 뭐냐? 뭐 저는 이제 치발보험에서는 시간이 짧으니까 일반암은 돈 다 주고, 고액암은 더 주고, 기타 암은 20%, 뭐 10%만 준다. 이게 끝났는데, 뭐 간단한 그 유사암이라든가 그런 암에 대한 정의들 한번 쭉 제가 제목을 얘기하면 한번 풀어주시고 이런 시간 한번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네, 일단 크게 카테고리를 먼저 정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또 요즘 하나 더 생겼어요. 뭐? 유사암. 소액암이랑 유사암이 비슷한 거 아닌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유사암이라고 쓰는 명칭들이 작년부터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몇 개 항목들을 좀 빼면서 일반암보다는 적게 주고 소액암보다는 좀 많이 주는. 진짜? 그게 뭔데? 뭐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액암이라. 일반암부터 가자. 일반암. 일반암이라. 일반암은 제일 마지막에 가죠. 그럴까요? 네. 고액암 다 얘기하고 나머지 다 일반암 이러려고? 알죠. 좋습니다. 자, 순서를 전해드릴게요. 고액암, 그 다음에 소액암, 그 다음에 유사암, 그 다음에 일반암. 알겠습니다. 내가 MC잖아. 이거 뭐 좀. 도움을 구하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액암입니다. 고액암. 말 그대로 돈이 많이 드는 암들. 쉽게 말하면 뭐 골수암, 듣도 보도 못한 쉽지 않은 암이죠. 뭐 백혈병이라든지 췌장암, 식도암, 그 다음에 뇌종양, 요런 암들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치료하는 기간이 짧지 않은 그런 암들을 일부적으로 고액암이라고 지칭합니다. 대부분 보험회사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회사는 고액암에 간암이 들어있는 좋은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정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듣도 보도 못했던 어려운 암들만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암보험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들 조금 꼼꼼히 보셔야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액암은 뭐 뇌와 관련된, 그리고 한번 걸리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고 돈이 많이 드는 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일반암과 고액암하고 진단비가 각각 나간다는 것도 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액암입니다. 네, 소액암은 어떤 게 있습니까? 완치율이 굉장히 좋고, 아까 갑상선암처럼 걸려도 쉽게 치사되지 않는, 쉽게 죽지 않는 암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암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최초에 맨 처음에 말을 할 때 암이라 하면 멀쩡한 세포들을 파괴를 해서 장기에 침입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서 전이까지 하는 걸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격은 분명 이 아이가 악성이 맞으나, 양성 종양이 아니라 악성이 맞으나 전이의 속도도 느리고 또는 전이를 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의 생명에 크게 지장이 주지 않는 악성 종양들, 예를 들면 제자리 암이라든지 상피내암이라든지 기타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경계성 종양, 이런 친구들, 이런 암들이 저희가 주로 말하는 소액암이라고 하죠. 걸려도 생명에 크게 많이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이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굉장히 작아서 치료 기간도 좀 짧고, 그리고 또 그 환자가 느끼는 그런 체감 치료비도 생각보다 적은 암들을 소액암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주나요? 보통 종류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이나 상피내암 같은 경우는 뭐 회사마다 조금 틀리지만 보통 400에서 600 정도 되고요. 경계성 종양이나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400 정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소액암들 중에서 경계성 종양은, 저는 가끔 고객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경계성 종양 진단 받을 거면 좀 더 참아라. 정말 죄송한데 경계성 종양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 종양 이야기할 때 악성과 양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성으로 변하면 암이고, 이 나쁜 덩어리들이 악성으로 그러니까 정신을 놓고 변이를 해버리면 악성인 거고, 그냥 그 상태의 덩어리면 양성이잖아요. 이게 봤더니 크기나 이 덩어리진 크기나 성격은 악성에 가까운데 다른 장기를 침윤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크기로 보나 이 변이 되는 형태는 악성이 될 것 같은데 침윤하지 않고 전이하지 않아서 암도 아닌 것이 암인 것 같은 것이 이 상태예요. 경계성 종양. 자, 거기서 그러면 조금 놔둬서 암이 돼버렸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고해감 또는 일반암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암에 걸려면 완치는 어렵지만 보험에 재가입이 어려워요. 그렇죠. 경계성 종양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도 똑같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 아이도 경계성 종양이지만 암의 형태는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상피니암이나 기타 피부암이나 경계성 종양은 완치, 그러니까 수술로 제거되고 완치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완치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그게 재가입에 또 문제가 있다고?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악성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켰던 세포들이 있던 것들은 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다시 변이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상피내암이나 뭐 경계성 종양, 그러니까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 같은 경우, 특히 피부암 같은 경우는 이런 살에 여기 암이 있으면 이것만 폭 떠내면 끝나요. 상피내암도 마찬가지고 보기만 그냥 흡입천자 같은 거 이렇게 폭 빨아들이면 끝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특히 경계성 종양 말고 상피내암이나 그다음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아이가 악성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암보험 가입이 힘들고요. 근데 제일 불쌍한 건 그래서 경계성 종양이에요. 얘는 정확하게 암 진단이 받은 게 아닌데도 암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진단금 200, 300 받고. 아니,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원래 가입한 진단비의 뭐 10%, 20% 이렇게 작게 준단 말이야. 작게 주는데 암을 또 재가입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일반암하고 똑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안해. 어렸을 때 뭘 드시고 심하게 체하신 음식이 있으세요? 전 체한 경우는 없고요. 식중독 때문에 한번 힘들었던 게 번데기. 번데기를 먹고 엄청 식중독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번데기를 먹긴 먹는데 안 좋아요. 안 좋아하시죠? 체한 건 경독적으로 당근. 당근을 먹고 체해서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그럼 당근은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드시긴 하지만 별로 잘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지?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 그리고 다시 먹으면 내가 또 체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죠. 아주 작은 걸로 조금. 조금만 먹어도 당근 맛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험회사도. 그 이유를 하려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보험회사도 자선사업단체는 아니니까. 그렇네요. 하여튼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는 좀 경계성 종양은 그만해.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대부분의 암 진단금이 고해감 같은 경우도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던 뭐 백혈병, 골수암 이런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하나 받으면 끝. 골수암을 한 번 받았으면 뇌종양이 끝이죠? 근데 소해감 같은 경우는 내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갑상선암에 걸리면 또 줍니다. 각각이에요. 다른 거니까. 다른 거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고해감도 골수암이었다가 뭐 췌장암이 걸렸어. 다른 거니까 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소해감은 그렇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팁이네요, 그죠? 소해감은 각각 준다. 유상. 자, 유상. 이게 작년부터 이제 암의 기준들이 좀 바뀌면서 모든 보험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쓰면서 했는데 저는 유상암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암보다는 적게 주고 보험금을 일반암보다는 적게 주고 소해감보다는 많이 주는. 뭐가 있죠? 말씀하시면 딱 알 거예요.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전립선암하고 전립선암이나 자궁암 같은 것들이죠. 아까도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존율에 대한 거, 여자분들은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자궁암이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었죠. 그리고 전립선암도 남자분들이 쉽게 잘 걸리긴 하지만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 것처럼 일반암으로 주자니 생존율이 요즘 너무 높아지고 사람들이 금방금방 확인을 한다는 거죠. 1기, 2기에도 또는 0기에도 발견을 돼서 암 진단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래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재작년부터 일부 회사들은 바뀌기 시작했고 작년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생식기암의 경우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궁암, 우리가 좀 크게 보는 게 자궁암, 그다음에 요도, 뭐 그다음에 전립선, 유방암 이런 것들이 유사암으로 빠져서 일반 암보다는 좀 적게 주고, 그다음에 소액암.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한테는 다 일반 암이네요. 그렇죠. 2012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초로 시작한 게 보통 2012년 이전 것들은 거의 다 일반암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2012년 넘어오면서 회사마다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나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있다. 네. 그죠? 암이 많이 발생해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뭐 있었죠? 일반암. 이제 일반암 남았어.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렇죠. 이제. 자, 암보험에서 주는 진단금은 크게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일반암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저희 매니저님을 통해서 잘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은 암보험이라? 제가 실비보험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보험이든 그 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는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크기, 그리고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범위,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기간, 보장 기간, 보장의 범위, 기간, 크기, 이 세 가지는 꼭 고려를 하셔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암보험의 경우라면 특히나 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소외감, 뭐 유사암, 일반암 저희가 구분은 해드렸지만 다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하나하나. 근데 그 보험들에 대해서 뭐 유사암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가족들의 가족력이라든지 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뭐 내 현재 상황을 봐서 좀 범위를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소외감의 범위도 좀 크고, 그리고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대장 전막내암. 그렇죠. 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암으로 완전 확진되기 전에 대장의 그 겉표면에 생기는 작은 점막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 건데, 그게 요즘 예전에는 일반암 C코드를 받으면 일반암으로 진단금을 주었었는데 요즘은 진단 빈도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대장 전막내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외감으로 빠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순간 대장 전막내암이 소외감으로 딱 찍혀버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일반암을 주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그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암의 범위를 좀 잘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장의 범위, 크기, 기간 세 가지 말씀하셨고요. 자기 몸집에 맞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심순희 매니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진짜 보험의 필요성, 중요성을 또 한 번 느껴요. 저도 보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맥을 잘 짚어주시고 알기 쉽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태아보험을 첫 번째, 그다음에 지금 암보험 두 번째입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편하네요. 편안한 거죠. 카메라 이제 두 번째 받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찍고 나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어요. 왜? 좀 더 연습을 하고 좀 더 준비를 좀 할 거. 오늘 연습하신 것 같지 않은데? 오늘은 그냥 하려니까 더 잘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도 많았고 좀 더 많은 걸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 촬영 후에 굉장히 제 외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고요. 그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보도록 강사를 많이 주시면 제가 가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목소리 잘 기억하세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특별히 좀 길게 찍었습니다. 좀 길지만 내용 하나하나 한번 다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실버 보험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백승희 18보험 암보험 특별편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